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7일 밤 8시 41분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통합이었습니다. 14번, 그리고 희망 13번, 진짜 대한민국 10번, 민주주의 9번, 내란 8번이었습니다. 30여 분간의 연설이 끝난 뒤 큰 절을 하고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이 후보는 연설을 통해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기도실에서 눈물을 훔치며 결심을 했다. 성남 시민들이 그토록 바랐지만은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이루려고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를 꺾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격하는 반정치, 반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지지율이 89.77%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10석만 보태면은 헌법 개정도 가능한 지금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를 한 수백만 표 차이, 많게는 한 5, 600만 표 차이로 꺾는 그런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환경도 매우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 권한,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 권한, 그리고 압도적인 민주당의 의석수, 그리고 임기가 5년이나 남았다는 이 장점, 그리고 대중조직이 이른바 진보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런 점,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국가 권력이 강해지는 이런 상황 등을 종합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아주 보기 힘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떠오를 것이고, 여기에 과연 야당과 언론이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큰 의문점이 드리워질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은 오늘의 이재명 후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작년의 12월 3일 비상계엄이 12월 4일 새벽에 국회의 해제 결의로 무력화되는 그 순간에 많은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비밀 선거 대책 본부장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오늘 연설에서 통합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고 군정을 통해 영구 집권하겠다는 친위 군사 쿠데타까지 저질렀습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호하사 국민의 저력으로 막아내고 있지만 지금도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을 총동원한 어떤 수사를 예고하게 합니다. 거기서 주 표적은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씨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네요. 공정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민주주의 복원이 바로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성장 회복이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격차 완화가 바로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 제치겠습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더는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30년, 50년 후의 국가 미래를 망칠 여유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 AI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소하고도 구차한 말입니다. 구차한 일입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념 대결, 갈등, 이것은 좌우 다 피해를 보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란 말 그대로 크게 통합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분열 시대를 연 특히 헌법을 무시한 계엄과 완전한 거짓말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한국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다음에 등장한다면은 사실은 윤석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맑은 정신과 욕심을 비운 그런 어떤 투명한 자세로 임한다면은 이재명 후보를 겁냈던 사람 또는 이재명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도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오는 6월 3일 선거를 해본 이후의 일인데 현재로서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후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대통령을 응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좋은 점은 모든 갈등은 결국 선거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오는 6월 3일 선거 결과가 결국 주권자인 유권자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 나올지 또 다른 역전극이 이루어질지는 인간사를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겸허하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의 등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강력한 권력을 건설적 방향으로 그리고 선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견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